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경찰의 공직기관 확립 그리고 경찰 청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경찰 공무원이 어떤 인권 수준이 높다라든가 또 경찰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경찰의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경찰의 인프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이 살펴볼 경찰의 공직기관 확립이라든가 경찰이 경찰 활동에 대한 청렴 의식이 확보된다라는 것,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경찰의 아주 중요한 대국민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 우리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 공직사회는 기본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추구를 하고 또 경찰의 각종 활동, 또 공직사회의 각종 활동은 사실상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각종 치안 서비스, 각종 공공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 일상과 아주 밀접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각종 비리라든가 아니면 부패로부터 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즉 경찰이 공직기관이 확립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청렴의식이 확산되어 있어야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각종 비리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반부패 내지는 자정 노력을 했습니다. 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청렴성에 대해서는 간혹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는 게 사실입니다. 뭐 가장 단적으로 2019년도에 발생했었던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이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수사 정보라든가 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부실 수사라든가 또 내부 비리를 이 포착하는 거, 유착 비리를 포착하는 거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경찰관 개인 내지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 연루자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 그리고 경찰의 각종 치안 행정이라든가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과 경찰 행정,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비리나 반부패 행위, 유착 비리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 고강도로 처방을 하고 여기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반부패 시스템이 유지되어야지만 그래서 불투명한 절차라든가 불투명한 관행, 뭐 유착 비리를 포함한 경찰관 개인의 이 부패가 일소돼야지만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의 법 집행이나 각종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활동이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 의식이나 아니면은 더 나가서 경찰 공무원, 경찰 조직의 조직 문화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 육착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가장 관련돼서 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이 강남권 또 특히 유흥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반부패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경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입체적인 감시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와 단속 분야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직접 사건이 연루가 됐었던 강남경찰서의 특별 인사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수사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시스템을 갖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끊임없이 교체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치안행정, 경찰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배경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들 중심으로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 입장에서 경찰 조직 내의 경찰 조직 내의 부패 요원을 진단할 수 있는 시민 청문관까지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 의무 위반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이러한 정책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경찰관들이 워낙 그 전체 조직 규모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형 이 규모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든가 경찰관 개인의 뭐 성폭력과 관련된 성비위 사건, 기타 갑질 문화 등 어떤 고질적인 비리 행위라든가 고질적인 비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워낙 경찰 조직 인력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소해서 일시에 모두 다 근절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들에 대한 뭐 첩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이를 집중 관리함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징계를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 외에도 부패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강조함으로 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경찰의 비위나 경찰의 비리를 이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사건 징계 처분이 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국외 교육에 대한 자격을 제한한다라든가 등 각종 페널티를 부과함으로 해서 결국은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지 될 청렴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 경찰의 인사상의 각종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명확히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이 경찰의 이 갑질 문화와 관련돼서는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케이스, 뭐 활동, 사례 이러한 것들을 이 조직 체계로 구축하기도 했고요. 뭐 이 외에도 이 순찰차 등 경찰 차량에 대한 피탈 방지라든가 순찰차 내에 있을 수 있는 경찰관 간의 성희롱, 기타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관계자와 어떠한 이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개별적인 뭐 만남이라든가 그 외에도 피의자 도주나 유치장 사고 또 의경부대에 지휘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 권위주의적인 갑질 문화 등등등 이 경찰 이 조직 내에 아주 곳곳에 만연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비위 사건들 그래서 반인권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경찰 조직 문화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이 청렴한 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각종 조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기타 이 경찰의 의식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이 경찰의 뭐 변화라든가 또 이 경찰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경찰 조직을 계속해서 청렴하게 즉 공직사회 기관을 확립하는 가운데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팀장으로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를 구성을 하고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각종 청렴 시책을 점검하기도 하고 혹시 취약할 수 있는 명절이라든가 특정 시기에 맞춤형 공지를 통해서 경찰관들한테 청렴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각종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라든가 워크숍을 개최한다라든가 각종 교육을 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경찰의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러한 것들을 개정해서 소위 말하는 이 경찰의 이 행사 경찰의 이 직무 권한 등을 행사를 한 부당행위, 소위 말하는 이 갑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교육과 의식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청년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되기 위해서는요, 전국 경찰 관서에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이 관할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는 어떤 이 상업지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지자체 그리고 각 뭐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 공용공간 이런 데에 상인연합회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대학 강당 이런 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찰의 변화된 모습이 또 경찰이 혹시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찰의 이런 부패나 비위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 경찰의 각종 의식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찰이 앞으로 각종 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비위나 아니면은 반부패 행위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이 비위나 경찰의 어떠한 부정부패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근절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조직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말 그대로 그 중에 단 1%만이라도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그 1%의 행동이 전체의 99%에 대한 이 대국민 신뢰도와 그리고 국민에 대한 경찰의 이미지를 이 잠식시키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아주 구석구석까지 최일선에서 경찰의 청렴함을 유지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경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 집행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찰의 어떤 공권력 행사가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권리선의 이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될 경우에는 그렇죠. 쉽게 어떤 금전적인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정부패에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끔 뉴스나 각종 TV, 영화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의 각종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간의 이 유착 비리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들 간의 서로의 이 부정행위, 부정부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찰 조직 내에서는 이 아무리 일소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없어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전담하고 있는 부서를 만들고 여기에 책임자를 정하고 관련돼서 끊임없이 교육과 공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불이익에 대해서 즉 이러한 거 연루가 됐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경찰이 청렴하게 할 수 있는 이 조직 문화 자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 권위주의 정부 내에서 또 경찰이 그동안에 각종 부정부패에 어느 정도 눈 감아주던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서 가면 갈수록 경찰 내에서 있는 이 어떤 이 청렴하고 경찰 내에서 있는 새로운 이 청렴하고자 하는 이 직장 문화, 이 조직 문화에 점점 동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퍼센테이지가 1%에서 0.5%, 0.1%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혹시라도 그러한 이 부정부패라든가 이 부패 이 비위 사건의 연루가 또 내지는 거기에 유혹이 될 만한 사람들도 결국은 전체 문화 자체가 99% 이상의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의 이 청렴성 그리고 본인의 이 충실한 이러한 이 조직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위험에서 아무래도 그러한 혹시 위기 내지는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포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경찰이 앞으로 이 국민들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앞서서 각종 치안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든가 이러한 청렴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찰이 국민들한테 일종의 사전에 씨를 뿌려놓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도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경찰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자산이 바로 경찰의 아주 중요한 대국민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는 경찰이 각종 민원 처리와 관련돼서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각종 행정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스템, 이러한 것, 각종 이 정보 제공 시스템들을 가능하면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한테 최대한 개인정보를 이 제한한 상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민원 정책이 변환하면서 경찰의 각종 민원 서비스도 온라인 중심으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해에 250만 건이 넘는 각종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 이는 매년 한 20%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돼서는 각종 증명이라든가 확인, 기타 진정이라든가 탄원 사건, 고소 고발 사건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이 관련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과 관련되는 이 각종 범칙금과 관련되는 문의 등 다양한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됐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나 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아마 비단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러한 각종 민원은 점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경찰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민원을 경찰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대국민 경찰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경찰의 아주 중요한 자산, 국민들의 이 경찰 치안 서비스 만족도라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에서는 국민 신고문고 관련해서 각종 민원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이 관할 소속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각종 중앙 행정기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평균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경찰 민원과 관련돼서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방문을 했었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국민 편의적으로 이 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거는 면허증 발급 외에는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제 면허증 발급이 필요해서 또 내지는 어떤 개인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고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증명 발급이라든가 각종 이 범칙과 관련된 문의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경찰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럴 때 마치 우리가 은행 창구에 들려서 필요한 업무를 보듯이 경찰에서도 이렇게 처음 방문하는 또 이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공공기관,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국민 편의적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실을 구축을 해서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민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즉 그 방문에 관련돼 있는 부담이나 아니면은 이 문턱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이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또 혹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이 치안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요, 국민들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지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24라는 인터넷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는 경찰 민원 포털 서비스도 각종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각종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뭐 토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패스라든가 이러한 이 새로운 이 신용정보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인증 서비스에 경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을 해서 대신 온라인 상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국민들 눈높이와 국민들의 편의에 맞게 변경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도 야간이나 휴일날 민원 처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국민들, 이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9 to 6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는 본인의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뭐 교통 범칙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민원이나 뭐 고소고발이나 기타 뭐 분실신고 등 생활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평상시 자기가 근무 중에는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야간이나 휴일에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지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또 내지는 민원 방문 관련돼서 예약제를 실시를 해서 이 한 번 방문했었을 때 아주 간단하고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경찰서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손쉽게 각종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경찰 백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경찰의 청렴함과 또 경찰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해주고 있는 각종 치안 서비스,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찰로 나중에 입직을 하게 되면은 순찰지구대를 포함한 일선에 있는 최일선에서 각종 치안 업무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본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각종 업무 중에서,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노력을 할애를 해가지고서는 직접 경찰서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찰의 각종 경찰행정 집행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찰관을 두려워하거나 경찰서라는 이 기관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이 갑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실제 일선에 있는 경찰관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신임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공직자로서의 품이나 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뭐 각종 이 청렴 의식이라든가 공직기관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사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굉장히 참기 힘든 뭐 폭언이라든가 아니면 성희롱성 발언이라든가, 또 내지는 국민들의 오히려 경찰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것처럼 바로 경찰 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이렇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능하면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각종 비위나 비리로부터 독립돼서 경찰이 청렴한 그 공직기관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과정상으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작게나마 조금씩 쌓여야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그 이후에 각종 법 집행이라든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경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최일선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던 아니면 뭐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던 그렇게 만나는 경찰관으로서 만나게 되는 국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민간기관에서는 그렇죠. 일종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렇게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지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그 이후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정말로 인권 침해와 관련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각종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최일선의 경찰관이 된다 그러면은 한 명 한 명이 경찰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직기관 확립과 청렴 그리고 민원 업무와 관련돼서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각종 치안 서비스를 담당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